팔을 그냥 미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돼. 반팔 채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여름철을 준비하기 위해서 꽉 끼는 반팔을 위한 팔 운동 루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팔 같은 경우에는 3두와 2두가 있죠. 3두는 전체적인 팔의 크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2두는 전체적인 디테일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두가 좀 약한 편이기 때문에 2두를 먼저 진행하는 편입니다. 일단 첫 종목으로는 인클라인, 덤벨 컬. 2두는 말 그대로 두 가지 근육으로 나뉘는데 단두와 장두로 나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조금 약점인 부분인 단두를 타겟을 하고 갈 거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팔 운동이 그렇지만 이 손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을 하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단두를 타겟할 거기 때문에 강하게 체스트업을 시켜놓은 상태,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안쪽으로 살짝 돌려줄 겁니다. 근데 이제 팔꿈치를 안쪽으로 돌리게 되면 요게 이제 어깨에 부담을 또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깨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팔꿈치를 안쪽으로 돌려주고, 그 상태에서 알파벳 W 느낌으로 끌어올릴 겁니다. 이 끌어올릴 때 좀 중요한 부분이 손바닥이 하늘을 보고 올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감기는 게 아니라 손바닥이 계속해서 하늘을 본다고 생각하면서 알파벳 W자를 만들어 줄 겁니다. 팔의 크기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정면에서 봤을 때 팔이 좋아 보이는 부분은 바로 단두고, 옆쪽에서 봤을 때 팔이 좋아 보이는 부분은 장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단두가 좀 약하기 때문에 단두를 먼저 살짝 선피로성으로 운동을 해주고 팔 운동을 시작하는 편입니다. 단두를 정확하게 타겟하기 위해선 마무리 부분에서 살짝의 새끼손가락으로 들어 올린다의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이 팔꿈치가 안쪽에 들어가고, 그 상태에서 어깨가 부담스럽지 않은 선까지 계속 벌려준 상태에서 가슴 열어놓은 상태,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끌고 온다. 알파벳 W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2두의 안쪽이 타겟이 된다. 이렇게 이제 사실 장두와 단두를 나눠서 운동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처음에 팔 운동을 하시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다 발달이 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어서 그냥 어떻게든 끌고 와도 2두가 먹거든요. 근데 조금 어느 정도 내가 운동을 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강한 쪽이 딱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강한 쪽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바벨 컬을 하든 아니면 암 컬을 하든 단두가 약하면 단두가 안 쓰일 거고, 장두가 약하면 또 장두가 안 쓰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피로성으로 내가 하는 약점 부위를 먼저 타겟을 해놓고 움직임을 만드시면 더 좋고, 그리고 특히나 단두 운동을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속근 때문에 움직임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속근의 역할이 이런 거예요. 가벼운 거 짚는 게 2두의 속근의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근육이 쓰이지 않고 속근육이 쓰일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피해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파트너 운동을 하게 되면 살짝 이렇게 단두의 가장 상부 쪽을 잡아달라고 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혈류가 강하게 모인 상태에서 움직임을 수행을 하는 거죠. 아니면 혼자 하실 때는 살짝 눌러놓고, 이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근육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혈류가 차서 피가 몰리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게 결국엔 강한 펌핑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살짝 텐션을 잡아놓고 움직임 만드시면 훨씬 더 자극이 잘 오실 겁니다. 팔꿈치는 안쪽, 새끼로 바깥쪽 꺾는다. 손바닥은 천장. 그리고 팔 운동 같은 경우 저는 특히나 이 2두 운동을 했을 때는 무게보다는 반복 횟수가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죽을 때까지 가야 돼. 오케이. 이미 이것만으로 팔이 꽉 찬 느낌 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3두 운동을 할 겁니다. 2두랑 3두는 항상 번갈아 가면서 움직임을 냈을 때 소축하고 이완하고 이런 반대작용을 만들 수 있어요. 2두의 반대는 3두죠.
3두의 반대는 2두죠. 그러다 보니까 3두가 수축하면 2두가 늘어나고 2두가 수축하면 3두가 늘어나는, 그래서 우린 그걸 기랑근이라고 부르는데, 서로 이렇게 기랑근을 계속 반대로 움직임을 내주면 그나마 좀 힘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라잉 트라이세ፕ스 익스텐션. 이 3두는 아까 처음에 설명했다시피 결국엔 기본적인 팔의 사이즈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장두가 부피감을 만들어줍니다. 이 3두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근육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장두, 외축두, 내축두. 근데 이제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외축두와 장두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장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장두 운동인 라잉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3두의 장두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늘어나는 거에 초점 맞춰서 팔꿈치가 안쪽에 살짝 들어오고, 그 상태에서 바를 살짝만 앞으로 밀어줍니다. 바를 살짝만 앞으로 밀어준 상태에서는 내려갔을 때 팔을 살짝 감아요. 손목을 쭉 내리고, 올라올 때는 손목을 살짝 펴주고, 그러니까 손목이 감기고 펴지고 감기고 펴지고의 반복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장두는 기본적으로 많이 늘리는 거를 초점 잡되, 대신에 팔꿈치가 벌어진다는 느낌보단 살짝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라트익 같은 경우에 또 다른 말로 스컬 크러셔라고도 불리는데, 그 스컬 크러셔라고 불리는 이유가 잘못하다가 맞박 깨질 수 있어서 스컬 크러셔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혹여나 이제 맞박 깨지는 거 조심하시고, 근데 한 번쯤 팔을 위해서 깨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팔꿈치 안쪽 집어넣고 전곡은 살짝 밀어낸 상태 그대로 맞박 깨질 것 같아. 그래도 가야 돼. 이 3두의 장두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부분이 오버헤드로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 뒤쪽으로 늘어났을 때 3두의 장두가 제일 많이 늘어나는 자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푸시다운 같은 동작에서는 장두가 많이 늘어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스컬 크러셔 혹은 케이블로 하는 오버헤드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도 장두에 효과적이지만, 푸시다운이나 이런 거는 장두의 단축성 운동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처음 시작을 지금처럼 오버헤드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으로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2두는 어느 정도 좀 가벼운 중량에서 반복 횟수가 좀 중요하다고 하면, 3두는 그냥 무지성으로 무게를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다치지만 않게. 아까 그리고 손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내려갔을 때는 손목이 살짝 감기고 올라올 때는 손목이 살짝 펴지는 요 움직임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올라왔을 때는 손목이 자연스럽게 펴지는. 그래서 손목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감게 되면 요거 자체가 그냥 3두의 텐션이 잡혀요. 오케이.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는 3두 했으면 다시 또 2두로 돌아와야 됩니다. 머신 암컬 요거 하나만 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는 단두를 타깃해서 움직여 만들 겁니다. 처음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결국엔 단두 타깃이기 때문에 팔꿈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W 느낌으로 올라온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기 전에 중요한 부분은 겨드랑이가 먼저 껴져 있어야 돼요. 겨드랑이 껴져 있는 상태, 팔꿈치를 어깨가 부담스럽지 않아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 상태에서 W 느낌으로 올린다. 마찬가지로 새끼손가락, 손바닥은 하늘 보고 반복은 고반복. 이게 손목이 감기면 감길수록 전완근의 텐션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전완근의 텐션을 살짝 풀고 2두를 강하게 타겟을 하려면 손목이 감겨 있는 게 아니라 살짝 펴져 있는 거죠. 팔은 생각보다 이제 되게 작은 근육입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능력도 다른 곳에 비해서 빠르기도 하고 쉽게 털리는 근육이 또 팔이기도 합니다. 매일같이 한번 해보시면
팔이 다리만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딱 팔이 또 약점이었기도 했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 4-5번은 팔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같이 팔을 집중적으로 하는 날도 있지만 어떻게든 한 세트, 2세트라도 무조건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늘어났을 때는 살짝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이두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느낌이 나거든요. 당겨올 때는 살짝 들어가는 거야. 요렇게. 30분이면 여러분 여름철 팔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패드가 있는 거를 좀 많이 이용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를 들어 올릴 때도 그냥 이렇게 앞으로 들어 올린다라는 느낌으로 가게 되면 전완근에 텐션이 많이 잡혀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삼두로 얘를 뒤로 밀쳐내는 거야. 이 패드를 밀치면서 접는 거죠. 그래서 얘가 띄워지지 않고 얘가 강하게 밀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 이미 끝난 것 같은데. 다시 또 2두가 끝나면 3두로 돌아와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두 3세트, 3두 3세트, 그리고 조금 많이 한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하나씩 더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푸시다운을 할 건데, 푸시다운은 장두와 외축들을 강하게 단축시키는 동작이에요. 사실 장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동작은 아니라서 웬만하면 좀 외측두를 타겟해서 움직임을 만들려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아까 3두는 총 3개라 했죠. 장두, 외측두, 내측두. 근데 이제 내측두는 약간 힘의 받침대 같은 역할이라서 이 외측두가 쓰일 때 자연스럽게 내측두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3두도 그냥 2두와 똑같이 장두와 외측두를 같이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손목이 좀 중요한 게, 손목이 감긴다는 느낌으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손목이 펴져 있는 상태에서 엄지, 검지, 요 볼 여기를 이용해서 밀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푸시다운 같은 경우에는 어깨를 많이 상승시켜 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어깨를 살짝 하강시켜 놓은 상태에서 움직임을 만드시는 게 3두 자극에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만약에 내가 3두에 자극이 좀 안 느껴진다 라고 하시면 살짝 광배 쪽에 붙여놓고 진행을 하는 거를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3두에 자극을 잘 느낀다 그러면 팔꿈치를 살짝 벌리고 진행을 하라고 하는 편입니다. 등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등을 펼쳐놓은 상태에서 밀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손목에 대한 설명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손목을 앞으로 감은 상태에서 끌고 온다는 느낌이 아니라 손목이 펴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올 때는 살짝 감기는 거예요. 요렇게. 근데 밀 때는 손목이 펴지는, 감기고 펴지고, 감기고 펴지고. 그리고 여러분, 여름철에 여러분의 이 팔을 조금이나마 두껍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또 모습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약간 알게 모르게 팔이 좀 두꺼워 보여야 되는, 일단 기본이 팔짱입니다. 팔짱을 끼는데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밀어내야 돼요. 요렇게. 그러면 조금이나마 더 커 보일 수 있다. 그 다음 동작으로는 2두의 장두를 타겟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약점이 단두였어서 단두를 지금 이렇게 먼저 풀어준 거고요. 이제는 장두를 타겟할 건데, 장두도 큰 차이 없습니다. 장두랑 단두를 나누는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팔꿈치의 위치거든요. 그래서 장두는 팔꿈치가 전에 비해서 조금 더 벌어지고 팔꿈치가 살짝 뒤로 빠져야 돼요. 요런 움직임인 거죠. 케이블 암컬 하나 진행할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립의 넓이는 한 어깨 넓이 혹은 더 좁아도 괜찮아요. 그 상태에서 팔꿈치가 안쪽으로 들어온 상태가 아니라 팔꿈치를 살짝 바깥쪽으로 돌리고 얘를 끌고 올 때 최대한 몸통과 붙어서 올라온다는 느낌, 바가 내 몸과 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 손바닥이 천장 볼 수 있게끔 팔꿈치가 뒤로 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안쪽을 타겟하려면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벌려야 된다 생각하고 바깥쪽을 타겟하려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반대입니다. 안쪽을 타겟하려면 팔꿈치가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바깥쪽을 타겟하려면 쉽게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바깥쪽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살짝 뒤로 빼서 손바닥이 천장 보는 움직임. 제가 원래 7월에 있는 대회를 뛸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아직 몸이 사실 완벽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메인이 8월 중순과 말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느낌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회를 뛰기로 했습니다. 뭐 7월 대회를 좀 메인으로 잡는다기보단 다이어트의 한 과정에 있어서 또 여러분들께 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7월에 있는 몬스터짐부터 대회를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새끼손가락보다는 사실 엄지 검지에 좀 텐션을 좀 많이 잡는 거죠. 그래서 엄지 검지의 그립이 좀 더 세게 잡힌 상태가 장두에 조금 더 강한 타겟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가 몸에서 최대한 떨어지지 않게끔. 더 해야 돼. 팔은 그냥 미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돼. 네, 이제 다시 또 3두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3두 운동이고요. 운동의 목적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동작들이 많이 나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팔의 크기를 전반적으로 원한다 그러면 이 오버헤드 동작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디테일적인 부분, 예를 들면 뭐 분리도라든지 외측도의 좀 깊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한다 그러면 여기서 푸시다운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은 머슬핏, 팔의 부피를 위한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케이블 오버헤드 트라이섹스, 영어가 어려워. 케이블 오버헤드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하나만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팔꿈치는 안쪽을 돌려놓은 상태에서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 조금 더 쉽게 잡는 방법은 엉덩이를 이렇게 붙여놓는 거야. 그 상태에서 막 허리를 펼 필요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숙인다. 그 상태에서 팔꿈치가 내 귀 쪽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그대로 밀쳐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팔꿈치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살짝 들어온 상태. 그리고 저는 이제 보디빌더이기 때문에 또 이제 대회 생활을 몇 년째 계속 뛰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팔다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팔다리가 얇으면 몸이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 운동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대회 준비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난 진짜 취미 삼아 운동한다, 진짜 팔만 크잖아요? 그럼 몸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 회원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팔이 좋아지려면 진짜 매일 팔해도 되냐? 진짜 매일 팔해도 됩니다. 웬만하면 회복만 갖춰진다면. 회복이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근육통이 좀 풀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 회복 속도만 좀 갖춰진다면 저는 진짜 매일 하는 걸 추천합니다. 생각해보면 역도 선수들 하체 좋잖아요. 근데 그 선수분들 제가 알기로는 하루 2번씩 하체 운동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항상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팔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회복이 될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이두는 생각보다 약한 근육이라서 너무 무거운 중량을 했을 땐 끊어질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마지막 운동으로 전완근, 해머컬, 또 마찬가지로 이두의 장두를 타겟할 수 있는 동작 하나만 하겠습니다. 해머컬은 양손을 같이 가는 편은 아니고요, 한 손씩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할 때는 살짝 중심 이동이 우측으로 살짝 간 상태, 그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의 텐션이 좀 많이 잡힌 상태에서 전면 어깨까지 쭉 들어 올리는 편입니다. 요렇게. 이 해머컬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가 뒤로 빠진다는 느낌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 올린다는 느낌에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중심 이동 주고 요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면 쪽으로. 반팔 채워. 오케이. 자, 마지막 털어내기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해서 팔 커지는 루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걸어 다닐 때도 팔짱 끼고 밀어내시면서. 농담이고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회까지 오늘 촬영 기점으로 한 25일 정도 남아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몸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